예, 반갑습니다.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전문가들을 믿지 않아요. 변호사나 의사, 회계사 혹은 투자 전문가, 은행의 뱅커 같은 사람들의 전문가의 의견이나 제안에 사실 항상 의심하고 있어요. 그 의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회사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런던 증시에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지금 막바지에 와 있는데 저한테는 이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링 안에 여러 선수가 링 안에 함께 올라가 있는데 누가 내 편인지 누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싸우는 느낌이에요. 이게 현재 제 기본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저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서 그런 의의로 언제든지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고위 정치인, 유명 작가, 뭐 대기업 경영인, 연예인 이런 사람들의 말에 무게를 두지도 않아요. 유럽에 한번 여행 갔더니 가이드분이 여기에 무슨 유명 연예인이 와서 밥 먹은 자리다, 저기는 무슨 호텔이라는데 그 사람 밥 먹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밥 먹었다고 여기 밥집 맛이 더 맛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호텔의 침실이 더 좋은 거예요? 전혀 무게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동네가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특별히 더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이 왔다 간 데를 갔다 왔다고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유명세가 특정인의 유명세나 영향력에 저희 개인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자세예요. 제가 전문 금융인도 아니고 전문 회계사도 아니고 법률에 능통하지 않지만 저를 위해서 일하는 회계사 변호사들도 어떤 제안이나 뭘 하면 항상 그거를 100%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하는지를 곰곰이 씹어보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른 판단들도 들어봅니다.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그 전문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가 항상 있더라고요.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그 의사가 제안하는 방법과 다른 방식을 설명하거나 선택하려고 하는 의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문 투자자, 종교인들의 의견은 그냥 하나의 의견 중에 하나로 받아들입니다. 그 용어가 아무리 의젓한 전문 용어로 해 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기죽지 않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겠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쫓아잡아서 이해를 구합니다. 그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그 전문가보다 이 분야에서 잘나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것이 상대적 비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도 그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그 뒤에 불필요한 말이나 책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쓴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 책을 읽고 막 밑줄치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 있는데 원래 책이 나오려면 300페이지 이상쯤 돼야 돼요. 그럼 사실은 돈의 속성의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돈은 인격체라는 말이에요.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첫 장 읽고 던져도 똑같은 효과예요. 사회에서는 시간당 막 100불씩 받는 1000불씩 받는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고급 변호사들. 그렇지만 그 변호사를 능가하는 변호사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변호사도 있고 의견을 달리하는 동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저는 사업을 하거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가 어떤 의견을 내도 그 의견이 온전한 정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의견에 달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것이 동일한 확률이 많다면 적용을 합니다. 이거의 근본 가치는 이렇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해 줄 사람의 가장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나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독립적 인격체예요. 인격 자체가 독립되어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 존중하면 내 안에 스스로의 자존감이 생깁니다. 이거는
자만이 포함된 자신감하고 틀려요. 자존감이에요. 나를 스스로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자존감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아낀다고 해서 내 자존감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떠한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증권 시장의 시황을 설명하고 시장이 폭락하거나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정말 그렇게 확신한다면 자기의 전 자산을 다 걸어서 불과 몇 달 만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존재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무엇을 뜻할까요? 자기도 입에서 내는 하나의 의견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깊게 물어보자고 합시다. 정말 그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환불 물렀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존경하는 선생님이 그러거나 혹은 성직자, 신부, 목사,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내 스스로의 자존감에 달리 자존감이 있고 자기의 인격체를 독립된 인격체라고 받아들이면 그 의견에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는 내 스스로가 갖고 있는 존중감은 신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한 나는 자유 독립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신을 믿는 분들이 있다면 신이 우리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신이 있는 거지 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거꾸로 바꾸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투자나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은행 직원, 증권사 직원, 투자 전문가, 선배 혹은 펀드 최고 책임자, 은행장, 정부 고위 관리 그 누구의 의견도 내 의견을 대신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더 독창적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똑똑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 스스로 내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믿고 내 스스로 내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공부하고 정리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특히 투자 문제에 있어서 사고팔 때와 전망, 상품을 묻는 것들, 이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이런 거 묻는 거는 하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묻고 모르는 답을 설하는 세상이에요. 저는 모르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일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이 특정한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물으면 정말 현명한 사람이라면 저는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답일 거예요. 저는 모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투자도 공부도 전부 다 경험이에요. 부자가 되고 자본을 모으는 기술은 결국 자기 스스로의 공부와 경험에서 나온다고요. 이게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독립적으로 거물이 되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유명한 사람들의 말이나 혹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즉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좀 깊게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가 그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저한테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공부 열심히 하면 부자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안 된 아이 같았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나는 공부 열심히 못했고 우리 회사에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되게 많은데 우리 회사에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질문을 잘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는 얘기해 줬어요. 저는 이게 실제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책, 어떤 사람의 의견 이런 걸 들으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고 이 질문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이 사람을 이끌어냅니다.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책의 작가가 쓴 글의 그 멋있는 표현과 번뜩이는 생각에 포로가 되지 마시고 이걸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을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맞나?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인가? 이렇게 항상 의심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혹시 다른 방식은 없을까?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방식을 평생의 버릇으로 들여야 돼요. 안 그러면 권위에 눌려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정답으로 느껴지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평생을 살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권위에도 굴복하지 말고 스스로 홀로 독자적으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규칙을 만들어내고 이 규칙이 자기한테 적용될 수 있게 하다 보면 언젠가 혼자 멋지게 서도 괜찮은 날이 올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생겨납니다. 저는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기도로 부자가 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힘든 일이고 너무 원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상당히 사실 바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인격체를 통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부자가 돼야 돼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과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한다 그러면 어느 걸로 고를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이게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미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개인한테 있다고 믿어요, 저는. 사람들이 되게 미래를 궁금해 하잖아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 내 인생은 어떨까 궁금하고 점 보러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되게 유명한 점집 가면 점 잘 맞히잖아요. 근데 그 패턴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의 과거를 맞춥니다, 먼저. 미래를 먼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과거의 흔적을 통해서 이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 난 다음에 맞힌 과거 때문에 그 다음에 미래를 풀이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를 맞췄다고 해서 미래를 안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어요? 그거 인과관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사실 과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유능한 점장이라면 과거, 이 사람의 몸과 행동, 행위에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남자들의 손마디가 굵어진 거 보고 노동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여자가 30대 오거나 40대 오면은 자식 문제와 남편 문제 외에 또 뭐가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으면 알려고 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 자체가 특이한 현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모든 무생물은 자연의 현상에 따라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생명이 있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강을 역류해서 가는 거는 이 세상에 생명체밖에 없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은 강에다 던지면 다 떠내려가는데 물고기는 강을 역류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물체예요. 우리는 이 생명이라를 가진 사람이고, 이 생명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나는 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걸 역설적으로 좀 표현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강연장에 와서 보는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 있죠. 이 의자, 혹은 저 뒤에 보이는 건초들, 도로, 여기 나무, 심어진 나무, 울타리, 이건 누군가의 생각입니다. 그냥 물체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생각인데, 누군가의 생각이냐면 우리보다 먼저 생각한 사람의 생각이에요. 우리보다 이 상황을 먼저 생각한 어떤 사람이 이걸 생각해냈을 때 이 물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생각 안에 우리는 들어와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생각의 소산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여러분 생각의 소산인 거예요. 나는 이런 거를 원한 적이 없는데, 근데 원하지 않았는데 그거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모습이 그 모습인 거예요. 내 자신이 만약에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이 불행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불행에서 벗어나려고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내가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을 상상하면 그 모습은 나의 모습이 돼 있을 거라고요.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의 현재 모습은 지난 10년 전에 당신들 생각했던 그 모습이 여기 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실체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이고,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본인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자의 문제와 자본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 번 만진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중심이 없으면 언젠가 이거는 내 곁을 떠나서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의 완성은 사실은 인격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하지 않기를 바라요. 쉽게 부자가 되는 방법들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부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는 가치가 별로 없어져요. 그래서 좋은 가치의 부를 얻으려면 천천히 부자가 되고 독립적인 인격체를 통해서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부를 관리하고 직접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내야 이 부를 평생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